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무비자 120일, 60일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여기 처음 입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김에 대한 데이터는 그날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김의 120일간의 체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60일은 무비자다.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미스터 김이 이제 입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기록이 싹 없어지죠. 그래서 그 미스터 김이 다음에 입국할 때 또 다시 120일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확실히 아셨죠? 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연습을 몇 번 했는데 좀 이른감이 있지만 아무도 없더라도 그냥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 9시에 라이브를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인사나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날.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는 내일이니까 여성의 날이.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야 뭐 여성의 날엔 기념행사나 하고 세미나나 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날이지만 이 나라 입장에선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년 364일이 남자의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여성의 날이다.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남성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국은 여성 인권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좀 발전을 좀 해왔죠. 뭐, 심지어 역차별이 아니냐 할 정도로 여성들 권리가 비교적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교적. 어쨌든 오늘은 이제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삶과 그 결혼, 또 이제 인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라이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뭐 얘기해 보시죠. 결혼. 이 나라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평균 연령이 요새는 다소 늦게도 결혼하지만 공부도 하고 뭐 유학도 가고 하느라고. 근데 코로나 전 기준으로는 24살 전에는 결혼들을 다 하고 그랬어요. 한국도 그랬던 때가 있죠. 80년대 같은 경우에. 근데 심지어는 17살. 여기는 원래 18살부터 성인이거든요. 민법상. 우리는 20살이죠. 근데 이제 17살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애를 18에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중학생인데 엄마가 30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꽤 있습니다. 아이 조금 학교 일찍 보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나라 이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나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가요. 네, 가정을 버리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버려진 아내는 나이도 어리겠죠. 뭐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그 어린 여자가 아이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칭 여자 버리는 쥐버리라고 했죠. 우리도 예전에 어려울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나라야 뭐 수준이 뻔하니까 하루버리. 예. 그나마 이제 애는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 봐야 코로나 전 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니까 하루에 만 원 벌었습니다. 만 원. 예. 예. 만 원도 못 벌었죠. 예. 그나마 13,000원 정도 되는 일자리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주 박 터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가 오르고 지금 일당도 이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없이 아이와 사는 여자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일하고 이제 버스 타고 출근하고 그 번 돈으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고기 사고 야채 좀 사고 애 우유, 기저귀 몇 개 사고 남은 돈은 이제 친정엄마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이 없는 거죠.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주는 돈 있죠. 그 결혼 지참금이죠. 한국 말로 치면은. 이제 아주 많은 유튜버들이 잘 모르고 그냥 길거리 인터뷰나 하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여기는 여성을 돈 주고 이제 돈만 주고 사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맞는다는 건 이제 남자가 돈을 부담한다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장인 되실 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얼마 줄 건지 뭐 이런 거. 그러나 이제 그 돈은 장인이 이제 꿀꺽하고 이제 먹는 게 아니고 결혼식하고 혼수장만하고 그런데 쓰이는 돈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요즘도 그렇습니까? 뭐 요새는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오가는 돈이 있었어요. 신랑 측이 돈을 주고 신부 측이 돌려주고 한국도 예전에는 뭐 이바지 음식까지 뭐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네, 여기가 이제 진짜 팔려간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 지인 얘기고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나라가 여러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80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예쁜 여자를 봤어요. 히잡을 두르고 가요. 그런 이제 본인의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무슬림이죠. 이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들어간 그 집을 보고 문을 두들기는 거죠. 두들겨요. 그래서 남자는 여기 주인장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면 아까 그 들어가신 여자분 따님 같은데 관심이 좀 있다. 말씀 좀 하자. 이렇게 하면은 딱 저 미래의 장인이죠. 그 미래의 장인하고 미래의 사위가 둘만 얘기를 합니다. 딱 문 닫고 둘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비 사위가 이제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예비 장인은 사는 사람이 알지 뭐 파는 사람이 아니야. 먼저 제시를 해봐라.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3,000불 어떠시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내가 얘를 얼마나 이제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맨날 뭐 어딜 나갔다 와도 새벽 못 나가게 하고 오후 4시까지 무조건 집에 오게 하고 해지기 전에는 늘 그렇게 키웠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한 5,000원 줘야지 5,000불은. 그럼 남자가 이제 뭐 또 이제 흠을 잡죠. 그래요. 근데 이제 얼굴은 이쁜데 몸매는 꽝인데 그냥 4,000으로 합시다. 4,000불로. 그러면 뭐 그래 좋다. 그렇게. 예. 근데 이때 이제 예비장인이 꼭 물어봅니다. 이제 결혼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법률적으로 등록을 할 거냐, 마누라로. 황당하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예, 또 결혼식을 제대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알라한테만 얘기를 할 거냐. 이게 뭐냐면, 알라한테만 얘기하는 게, 이걸 니까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인들이죠. 친척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몰도라고 하죠. 이제 무슬림 성직자를 불러서 초간단 결혼식을 합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 알라에게 기도하고, 이제 맹세를 하고, 뭐, 반지 목걸이 정도 신부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을 알라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작은 식당 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 끝나면 바로 데려갑니다. 신기하죠. 예. 요런 건 이제 팔려가는 경우가 맞아요. 예, 신기하죠. 예. 근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비 장인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신부 맞이하고 신부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함 들어가듯이 뭐 이벤트 이런 거 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국처럼 이제 예식장 빌려서 물론 여기 예식장이 없으니까 그냥 큰 음식점이나 이제 호텔 로비를 빌리죠. 신랑 신부 모두 예복 입고 드레스 입고 그래서 보통 한 6시간 정도
저도 예전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봤는데, 그 우리 결혼식 하면 한 2시간 하잖아요. 1시간 뭐 주례하고 사진 찍고 1시간 밥 먹고, 그 생각하고 참석했다가 아이고 그냥 뭐 공연하고 참석자 소개 일일이 하고 음식도 막 계속 나오고, 또 참석자들이 또 일일이 축하를 또 다 해줘요. 예, 그런 아주 긴 결혼식, 춤도 추고 6시간은 짧은 겁니다. 예, 1박 2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혼식이 더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그 간편 방식, 그 알라보고 방식,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예. 그리고 지참금을, 이건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암소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지급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이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죠. 예. 양은 이제 돈 대신 주는 거니까, 유목민족 국가니까, 예, 유목민족이니까 양이 돈이죠. 그러니까 몇 마리 주느냐는 이제 아빠하고 협의하는 거고, 암소는 왜 주냐면, 어려서부터 이제 내 마누라가 장모한테 이제 젖을 얻어먹었으니까 그 빚을 내가 갚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느낌이 좀 드시죠? 예전 얘기지만, 그래봐야 한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는 그 결혼 지참금이 신부 구입비가 아니고, 결혼식, 그리고 각종 살림살이 장만을 위한 그런 돈으로 쓰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네. 하여간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은 그랬었구나 하고 이제 재미로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인권. 중앙아시아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종교,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라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여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국가 대부분은 남자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국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법률상은 일부 일처제니까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4명의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관습상.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의 무슬림은 그 신부 4명을 동시에 얻는 거래요. 네, 원래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좀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누라 4명을 다 채워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비우면 하나 채우고, 뭐 또 비우면 또 채우고, 아니면 바꾸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지참금 얘기를 재미삼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지가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내를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넌 내 거고,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면 뭐, 예.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심지어 죽였다는 이런 기사도 여기서 가끔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 나라 여성들이 이제 한국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를 무지 보거든요. 예. 드라마 보면 한국 남자들 깔끔하죠, 뭐 친절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안 때리니까, 예. 그런, 예,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여성의 날, 이날 하루만이라도 여성을 꼭 챙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는. 그래서 남편한테든, 뭐 남친한테든, 아니면 아들한테든, 뭐 친척한테든, 어쨌든 이날 여성은 꽃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길거리 보면 남자들이 다 꽃 들고 사방팔방 여기저기 엄청 바쁘게 돌아다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적어도 어떤 여성이든 이제 내일 같은 날은 이제 만약 그 꽃 한 송이도 못 받았다, 그럼 이제 실망이 아니고 이제 절망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르죠, 이제 한국하고는. 한국에서는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마누라한테 꽃 사들고 집에 갔다 그러면 이 인간은 돈이 썩어나냐 이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적어도 먼 친척에게라도 꽃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의미라서 이게.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 날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남자가 여자한테, 아니 여자가죠,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그런 날이죠. 근데 여기는
연인이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사랑의 기념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서로 선물을 해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그리고 이날 음식점이고 뭐 호텔이고 다 뭐 만석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연락이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내자는 얘기죠. 예,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 관계가. 예, 이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걸로 하고. 2월 14일, 그 다음에 2월 23일은 이제 조국 수호자의 날입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이제 현충일 같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남자를 존중하는 남성의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조국을 수호했다, 고맙다, 뭐 이런 남자에게 선물을 하는 날입니다. 꽃도 줘요. 예, 남자한테. 그리고 3월 8일 여성의 날. 이날 꽃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해 본 것 같아요. 저는. 예. 우리 한국은 이제 5월에 꽃을 그나마 좀 사용하죠.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몰려 있어요.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중요한 행사들이, 꽃이 필요한 행사들이 널려 있으니까, 2월 중순부터 꽃이 동일합니다. 이제 엄청 비싸기도 하고. 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만큼 이 나라의 여성 인권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날 하루만큼은 좀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택시 타던 택시기사가 이제 좀 이렇게 농담하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의 날에 이제 남자가 선물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지는 이제 나스키, 양말 선물을 받고, 여성의 날은 이제 여친한테 이제 아이폰 선물을 해줬다. 예, 그래서 택시에서 지금 몇 달째 지금 빚 갚고 있다. 예. 물론 중고폰 사줬겠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날이다. 그날을. 가장 더 재밌는 얘기는 라이브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여성의 날, 여성들의 인권 수준, 그리고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